대선이 45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표밭을 살피는 대선 후보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대선 주자들이 민심 잡기만큼이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 캠프를 꾸리고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일입니다. 경제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매달려온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십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인선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는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론이 필요하고 어떠한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모으는 캠프의 분주한 움직임 뒤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직 관료, 특히 교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대선판에 뛰어든 교수진이 500명이 넘는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왜 선거철이 되면 앞다퉈 교수들을 영입하는 것일까요? 교수님은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 받아보셨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교수님들 사이에서 좀 러브콜 한번 못 받아보면. 그러게요. 근데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아요. 받아도 노 땡큐라고 하게 되는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황상민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교수들이 마치 명품 핸드백처럼 쭉 각 캠프에 가가지고 이 새를 과시하던 멋있게 캠프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취재진이 만난 한 캠프 관계자는 캠프 일을 돕고 싶다는 명목으로 직접 연락을 해오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4통씩 전화가 와요. 아는 교수도 모르는 교수도 아닌데 그게 알려지려 하면서 하루에 10명씩은 교수들한테 자기 캠프 넣어달라고. 정치인들의 동문회나 지인의 소개, 인맥을 동원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공생관계도 은행들하고 판단이 됩니다. 정치인한테는 좀 전문적인 또 식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이제 이런 폴리패서들한테는 또 자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권세 높은 유력한 자리로 가는 거죠. 선거철마다 교수들이 강의실을 비우고 정치판에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두고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를 뜻하는 영어 폴러틱스와 교수를 뜻하는 프로페서의 합성어인 폴리패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학문적 성취를 정책으로 연결하거나 그런 활동으로 정관계 고위직을 얻으려는 교수로 규정합니다. 교수들은 과연 폴리패서란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 정치판에 교수 바람이 거셉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를 돕는 교수가 500여 명, 대학교 하나를 만들 정도인데요.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어 폴리패서 논란의 표적이 되는 교수들.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요즘, 캠프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팔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제 강의에 손실이 안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요즘 그러면 하루에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잠은 그냥 아무 데서나 잡니다. 정말로. 방송 출연하랴, 캠프 일하랴, 기자 전화 받으랴, 눈코 뜰 새 없다는 전 교수. 평소보다 학교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만 수업에 대한 열의만큼은 변치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루틴하게, 그러니까 판에 박힌 철저한 준비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떤 좀 자발적 충동이랄까요? 열기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적어도 저 개인 차원에서는 학생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 개인 차원에서는 그런 게 좀 더 대비되는 점인 것 같아요. 안 후보의 정치적 신선함에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전 교수. 결정적으로 캠프 일을 하게 된 것은 평소 존경하던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재벌개혁을 과제를 도출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 생활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인가. 그동안 쌓은 학문적 성과를 정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교수는 캠프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후보의 생각과 일치할 경우에는 그게 적어도 이제 정책화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아직까지는 멀은 뭐 여러 가지 실현의 단계까지는 멀었지만 적어도 그게 이제 한 걸음 더 현실 사회에서 문제 해결에 이렇게 식탁 위로 올라간다고 할까나요?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굉장히 큰 보람이고요. 학생들은 전 교수의 대선 캠프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교수분들은 어느 정도 학위가 있으시고 어느 정도 견문도 있으실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보충 다 해주시고, 예, 그래서 수업 빠진 것 같으면. 교수의 일과 그래도 그 정치 참여하시는 네, 일과는 따로 별개라 하죠. 생각해요. 그래도.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는 43명. 대부분 캠프 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속해 있습니다. 캠프가 늦게 구성될 만큼 다른 당과 비교해 그 수는 적어도 캠프의 25%가 교수진입니다. 선거철마다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를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정 교수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의 변방이나 주변을 기웃기웃하는 교수라고 디파인 한다면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도 폴리페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박근혜 캠프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는 무려 160여 명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당사 앞 중앙대 법학과에 재직 중인 이상동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근혜 캠프 활동을 시작하면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요즘 부쩍 알아보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루시아 저를 안탈수 있어요. 과거 뭐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전부 대형 수용자 뒤에만 앉아서 살았기 때문에. 박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이상동 교수는 일주일에 2번 여의도 새누리 당사를 찾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날에 네. 그걸 피해서 회의를 잡죠. 이상동 교수가 정치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지난 1997년 국민신당으로 출마한 이인재 후보 캠프에 자문을 해주면서부터입니다. 이인재 후보와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인재 후보가 아닌 무소속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정무특보로 일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당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발탁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뭐 본업이 정치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공교롭게 겨울방학 중이었단 말이죠. 겨울방학 동안은 뭐 그야말로 전업 정치를 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프회의 참석에 각종 언론과 방송 인터뷰 출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 교수. 환경법을 전공했지만 정책 개발과 무관한 정당 활동을 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2000년대 들어와서 뭐 외국 책 같은 거 소개하는 것도 미국 정치, 미국 헌법 그런 걸 내가 많이 소개했고, 솔직히 우리나라에 미국 정치, 미국 헌법 나만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위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수를 그만두고 학교를 떠날 생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에 우리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그런 것이 나는 그게 옳다고 봤고, 그분하고 어떻게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학교에서 너무 멀리 왔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좀 멀리 왔죠. 이건 뭐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금년이 아마 교수로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이상동 교수에게도 전성인 교수와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지금 폴리패스가 아니라 완전 뭐 보게 때도 폴리티션이죠. 이거 뭐 어떤 인명력에서는 정당인으로 분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건 나 개의치 않아요. 난 어차피 난 좀 이게 생각했던 거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도 교수들의 영입에 한창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를 필두로 다양한 교수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뭐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의 지지 모임인 담쟁이 포럼에 이름을 올린 이들도 포함하면 교수진은 130여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캠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폴리패서 논란에 휩싸인 교수가 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발간한 책뿐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결렬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금 결렬 이런 징조가 보이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25일 뒤에 해봐 소용이 없으니까 한다면 저는 제 친구 동료 선배를 다 동원해서 일단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시청에서 촛불 시위를 주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후보와 문 후보 간의 단일화 촉구는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훈수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교수의 정치 발언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조 교수의 폴리패서 논란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더라도 그러면 뭐 자기 직업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그런 거에까지 거부감은 없어요. 교수라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너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조 교수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고자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했지만 채널의 박수윤 기자입니다. 예. 저희가 연락 한번 드렸었는데 교수님 저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이동해야 됩니다. 하면서 물어보세요.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트위터가 돌면서